자, 스마트한 경제 공부 시간입니다. 금요일이죠. 홍춘욱, 키움증권의 홍춘욱 박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존 보글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소개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인덱스 펀드 회사 뱅가드를 창업한 존 보글의 네. 책입니다. 여기서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적극적인 매매를 피하고 지양한다고 하죠. 네. S&P 500 그러니까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에서 발간하는 그런 책자에 있는 지수가 네. 500개 종목을 모은 종목이고요. 또는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코스피 지수처럼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게 코스피 200 이런 게 있죠. 그렇습니다. 코스피 200이라는 이제 200개 종목들에 제일 대해서 뭐 튼튼한 기업 200개를 모아서 그 기업들의 주가의 평균을 내놓은 거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기업들 중에 삼성전자가 몇 %다 이러면 자동적으로 삼성전자를 펀드에 있는 돈 들어온 만큼 네. 분할 매수하는 그런 네. 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수를 추종한다라는 말 그대로 S&P나 또는 코스피 200에 있는 모든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전략이고요. 이게 결국 시장을 사는 전략이 바로 인덱스 펀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인덱스 펀드 전략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재밌는 사례 하나를 들었는데 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워렌 버펫과 세계적인 헤지펀드 회사 트로트 헤지 파트너스의 사이데스라는 CEO 사이의 내기 이야기 있다고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복제하는 펀드들, 인덱스 펀드가 시장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여기다 많이 투자를 하세요라고 뱅가드가 이 펀드를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워렌 버펫이 하루에 1시간 이상 주식 공부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인덱스 펀드 전략이 월등히 낫다라는 네. 이야기를 또 주주서한에서 했습니다. 매년 오하마에서 열리는 네. 그 주주총회가 열릴 때면 네. 유명하죠. 네. 네. 워렌 버펫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저 이제 맨날 저도 그걸 번역해서 보고 있는데 네. 30-40페이지 이상이 되는 점점 분량이 늘어납니다. 그 주주서한을 발송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네. 발끈했습니다. 트로테즈 파트너스의 CEO인 사이데스가 저희들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도전에 응한 것이죠. 네. 그러면서부터 2008년 드디어 그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이야기였습니다. 2008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수익률 헤지펀드죠. 그래서 헤지펀드에 5개의 펀드를 투자하는 사람이 사이데스. 반대로 워렌 버펫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존 보글이 창시한 펀드 뱅가드에 있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는 식으로 내기가 실현됐고 저쪽에서는 제일 투자 잘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유명한 펀드 수익률을 한다니까 그래요? 나 그냥 뭐 S&P 500이나 코스피 200 같은 평균 지수 저는 투자할게 누가 이기나 볼까요? 게임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 말 벌써 이제 내기가 시작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이면 좀 만 10년. 왜냐하면 2008년 1월에 시작했으니까 네. 올해 연말이 되면 좀 만 10년이 되는 해라서 올해는 이제 정산이 되는데 문제는 작년 연말까지 수익률을 살펴보니까 뱅가드 S&P 500 펀드의 수익률은 85%. 중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놀라운 수익률이죠. 네. 근데 사이데스가 구른 5개 헤지펀드의 수익률은 모두 인덱스 펀드에 미치지 못했고 가장 수익률이 높은 펀드가 63%, 가장 수익률이 높은 펀드는 3% 성과를 올렸으니까 올해 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워렌 버핏이 또 이기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지금 오르고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뭐 수익이 많이 났고 어디 투자하신 분들은 손실이 많이 났겠지만 결국 우리 증시처럼 박스에 갇혀있던 코스피도 사실은 인덱스에 투자했으면 지금 수익이 뭐 5% 10%는 거뜬히 나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인덱스 펀드에 대한 투자 권해 주셨고 여전히 근데 직접 투자 선호하는 분들이 뭐 적진 않죠. 네, 아까 제가 워렌 버핏 이야기 잠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하루에 1시간 이상, 일주일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투자할 그런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투자하지 마시고 인덱스 펀드 투자하세요라고 워렌 버핏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또 반대로 그러면 저는 공부 좀 할 생각이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개별 종목에 대해서 투자의 경력도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좀 추천할 책을 또 한번 골라본 게 그런 분들도 사실 정말 많죠. 그래프 다 읽으실 줄 알고 그죠? 네. 심지어 기업들이 그 공시 정보들, 재무제표 공시 정보까지 분석해서 뭐 제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댓글 달면서 이 회사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의 이제 준 프로 또는 프로에 가까우신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추천하는 책이 바로 조엘 그린블라트의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는 제목이 멋있죠.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는 표지 그 제목에서 보듯 이
200페이지 안팎의 네. 아주 얇은 책이고요. 또 네. 워낙 베스트셀러라서 사실 새 책 사셔도 되지만 중고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린블라트는 이건 굉장히 또 워렌 버핏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이 사람이 유명하지 않은 이유는 은퇴를 했기 때문이고요. 1985년 좀 대단합니다. 1985년 창업해서 2005년까지 만 20년간 연평균 수익률 40%를 올린. 진짜 그야말로 마이다스의 손이네요. 네. 예, 그래서 이름도 또 멋있습니다. 고담 캐피탈. 네. 벌써 어떤 영화가 떠오르죠? 네. 그 고담이 배트맨의 고담입니까? 정말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특히 이분의 특징이 글을 잘 쓰십니다. 운영도 잘하고 글도 잘 쓰시는. 네. 어떻게 보면 저희들끼리 이야기하자면 업계에 도대체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는 네. 말이 나올 정도의 사람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식시장을 이기는 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린블라트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은 뭐냐? 바로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 그건 뭐 좀 말장난 같기도 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네. 그린블라트가 질문합니다. 네.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일까요? 이렇게 네. 묻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책에서 들려주는데 핵심적인 내용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네. 자본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자라는 겁니다. 네. 자, 자본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비교를 해보죠. 어떤 회사, A 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는 2억 원을 투자해서 매년 1억 원의 수익을 내는 자본 수익률 50%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자기 자본도 있고 타인 자본도 있다는 거 네. 느끼신 분 있죠? 자기가 예를 들어서 2억의 자산인데 1억이 자기 돈이고 1억을 대출받아서 이야기를 했더라도 2억이 자기 자산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자기 자본 수익률 이런 ROE 같은 표현을 네. 쓰는 그런 지표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그 그린블라트는 그런 네. 어려운 지표 안 하고 그냥 다 그 회사가 포함해서. 그렇죠. 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를 보는 그런 지표인 거죠. 반대로 다른 회사가 2억의 B라는 회사는 2억의 자산을 투자해서 매년 1,000만 원 수익을 내면 이 회사는 수익률이 5%죠. 한마디로 말해서 50% 내는 회사가 5% 내는 회사보다 훨씬 더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2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어들일 만큼 이 굉장히 회사가 어떻게 보면 돈 벌어들이는 능력이 있는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네. 투자의 의미가 있는 회사가 됩니다. 일단 뭐냐 하면 이런 회사들의 장기 투자를 할 여력이 생기는 게 매년 이런 수익이 유지되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갖고 있다라면 이게 투자를 하는 순간 성장하게 되는 이익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돈을 잘 버는 회사도 일시적인 추문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주가가 폭락하는데 이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폭락한 주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배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제가 오늘 이거 왜 들어왔는지 아시겠죠? 네. 어제 있었던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드리려고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자본 수익률이 좋은 회사를 이렇게 저희들이 쭉 이제 뭐랄까요? 리스트를 짜보면 항상 제일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겠죠. 매 5년, 10년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자본 수익률이 좋은 회사가 일시적인 충격 등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잠깐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CEO의 건강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네. 인해서 이 주가가 흔들리고 추락할 때마다 네. 이런 자본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사면 두 가지 이점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죠. 네. 첫 오히려 번째는 폭락하거나 급락하거나 흔들릴 때가 기회다. 그리고 네. 또 두 번째는 그 회사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자기 회사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고 네.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배당 증가 같은 네. 이런 주주들에 대한 보상을 늘릴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조정이 그렇게 심각하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좋은 기업을 싸게 산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네.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장을 투자함에 있어서 기업의 가치나 자본 수익률을 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또 태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네. 거 이걸 또 피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열의 9분들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자본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죠? 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네. 네, 자본 수익률 확인한 방법이 쉽습니다. 순이익을 뭘로 나누냐 하면 그 회사 가지고 있는 자본금으로 네. 나누면 되니까 네. 굉장히 쉽다고. 포털 사이트에도 다 이게 다 기업 공시 나와 있습니다. 그 기업
이름 쳐서 저 주식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하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자, 그러면,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흔들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쉬운 방법 하나를 오늘 좀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그린블라트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이게 맞는 말인데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아요라고 생각될 때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준비해왔는데 바로 이게 그 유명한 칵테일 파티 이야기입니다. 뭐죠? 네. 예,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은퇴하셨습니다. 이분도 잘하시는 분들은 다 은퇴를 해버리네요. 네. 예, 피터 린치가 칵테일 파티에 참석했을 때 느꼈던 이야기를 네. 자기가 이제 옛날에 썼던 책에 적었던 이야기를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자, 1단계입니다. 주식시장이 뜨거워지기 전입니다. 뭐 주가는 오른다는 이야기는 들리지만 네. 이미 그 전에 투자했다가 손실봤던 것들 경험들이 너무 큰 나머지 세상에 마젤란 펀드에 피터 린치가 왔는데도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그냥 네. 오셨어요. 요새 벌이는 어때요? 뭐 이렇게 묻고 난 다음에 네.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지고 그럴 때 이제 이런 칵테일 파티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나 의사들이죠. 네. 일단은 걱정거리들을 한번 그래도 술김에 네. 좀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전문가들한테 특히 존중받는 전문가들한테 뭐 변호사한테 자기 어려운 일이 있다거나 또는 요새 이빨이 안 좋다 이러면 치과 의사한테 가서 네. 이야기도 듣고 또 예약도 잡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자, 이제 몇 달이 지납니다. 2단계입니다. 네. 이제 피터 린치가 다시 왔는데 이제 이번에는 사람들이 지금만 묻고 사라지지 않고 나 당신 뉴스에서도 보고 네. 광고에서도 봤어요라는 이야기 정도 투자자시군요. 네. 네, 그 정도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전에 투자를 해서 얼마나 손실을 받는지 모르겠고 하면서 한탄하다가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덜 잊어버렸습니다. 지난번에 시장에서 느꼈던 고통, 어떤 또 투자의 과정에서 느꼈던 어떤 괴로움들을 이 피터 린치한테 호소만 하고 네. 당장 뭐 시장에 대해서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시장 좋다는데 저러다 말겠죠? 네. 이러면서 에이 저러다 말 거야. 네. 이러면서 다시 지금 시장 좋은데. 네. 이제 그러면서 다들 흩어지면서 네. 사람들이 이제 피터 린치한테서 또 멀어집니다. 네. 피터 린치는 또 즐겁게 자기들 지인과 칵테일 파티를 즐긴다고 해요. 네. 이제 3단계가 시작됩니다. 처음에 비해서 이미 주가는 50%, 30% 이상 다 올랐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피터 린치 주변에 전부 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피터 린치 옆에 서서 이번에 마젤란 펀드에는 어떤 주식을 담으셨나요?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공시 정보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막 그런 걸 묻는다든가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옆에 앉아가지고 피터 린치 옆에서 줄을 세웁니다. 지금 이분하고 상담 중이시니까 네. 다른 분들 좀 기다리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몰려들고요. 네. 예, 더 나가서 변호사, 치과의사, 선생님 할 거 없이 전부 다 피터 린치 옆에서 줄을 서서 다 주식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자, 이제 이게 이제 붐이죠.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갑자기 누가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피터 린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마젤란 펀드 수익률이 20%밖에 안 났더군요. 선생님 저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무능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번에 산 종목은 100%가 올랐고 200%가 올랐고 이번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제가 또 여러 가지 좋은 종목에 대해서 뉴스를 네. 들었는데 네. 피터 린치 선생님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시장이 아주 위험해지는 거죠. 네. 예, 이제 너무 공감이 됩니다, 진짜. 네. 이 피터 린치가 자기가 겪은 일이니까 이렇게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터 린치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지금이 어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4단계에 가면 주식을 살 때가 아니라 팔 때죠. 어떻게 보면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자본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조차 어마어마하게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서 누구도 손이 안 나갈 정도의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때 다들 이제 주식 전문가가 돼서 투자에 들어오시죠. 네. 또 이제 그거밖에 수익을 못 내냐라며 펀드 매니저를 혼내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왜 반포의 무슨 증권사 지점에 아주머니들로 가득 찰 때 또는 여의도 무슨 지점에 넥타이맨 직장인들이 가득 찰 때가 아주 위험한 중국의 뭐 상하이의 무슨 증권사 지점에 스님들까지 와서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럴 때 가장 고점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2008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네. 그때 2008년 상해 뭐 증권사 방문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업무 협의를 하는데 제가 네. 정말 그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 모니터 앞에 네. 줄이 서 있어요. 객장에 그 모니터 2008년이니까 옛날 일입니다만 제가 부동산 담당 기자를 몇 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살 것이냐 팔 것이냐 정말 똑같습니다. 시장 사이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2008년 9년부터 2014년까지는 열의 9분은 이거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전부 파는 거 물어보십니다. 파는 거. 그러다가 지난 3년 동안은 전부 사는 것만 물어봅니다. 그 선배 그때 팔려고 했던 건요. 그러면 아이고 안 팔기 정말 잘했어요. 이러시면서 그때 너무너무 걱정했던 그걸 정말
정말 그 흐름. 예, 뭐 이제 이 생생한 경험담까지. 피터 린치가 이 4단계에 대해서 증시를 설명해 줬는데. 예, 1단계는 대중들이 어떻게 증시에 참여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1단계는 펀드 매니저. 세상에 피터 린치가 왔는데도 아무도 안 쳐다보고요. 두 번째는 피터 린치한테 와서 명함만 받고 그다음 다시 또 물러가는 단계. 3단계는 피터 린치 주변에서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단계. 네. 마지막 4단계에는 피터 린치에게 주식을 가르치는 단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정리를 했었고 네. 가장 위험한 게 4단계가 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4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저는 대충 제가 지인들 만남이나 뭐 또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어디 이제 사람들 만나는 모임이 있어서 가보면 네. 2단계와 3단계 사이 정도나 아니면 뭐 2단계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뭐 저한테 와서 증권사에 다니는데 그간 힘들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네. 아직 괜찮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보면 네. 1, 2단계에서 2, 3단계 정도로 가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네. 책 하나 추천을 했는 거 마지막에 네.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예, 네.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는 이 책의 저자는 그린블라트였고요. 이 네. 그린블라트는 고담 캐피탈이라는 어마어마한 유명한 헤지펀드의 매니저로 20년에 걸쳐 놀라운 성과를 거둔 후 지금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또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네.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이분이 쓴 책들은 다 괜찮은데 좀 난이도들이 다양해서 저는 이 책을 갖고 한번 네.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닌가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했었고요. 투자할 기업의 자본금이 지금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가 그 계산해 보면 이제 자본 투자 대비한 수익률이 나오니까 꼭 그걸 챙겨봐라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또 그런 기업들일수록 이 불황에 강하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흔들린다 하더라도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배당 같은 등을 통해서 네. 얼마든지 주주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마트한 경제공부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